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10분 주식학개론 11번째 시간이자 이동평균선 9번째 시간입니다. 와, 오늘부터 시즌2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지난번 주식학개론에서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여러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이 우상향 전환되는 모습을 실전처럼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상상을 가미했던 것 기억하시죠? 기억? 최근 박진영 신곡에서 Do you remember? 가사가 떠오르네 갑자기. 실전처럼 느끼면서 영상을 보셔야 오래 기억이 남을 듯 해서 그랬었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지금 보시는 이제 주식학개론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 이 차트는 정말 이제 지긋지긋할 정도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식학개론 세 번째 교육 시간, 이동평균선 첫 번째 시간 과제였었죠. 이것을 해결하면서 풀어가면서 시즌 1에서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고 사실 많았었습니다. 오늘은 시즌 2 첫 시간이니까 부담 없는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물론 시즌 1에서 다루지 않았었는데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 영상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할지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차트의 3대 요소는 뭐죠? 캔들, 이평선, 거래량 모두 중요하죠. 그 중에서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 초보자님들도 시즌 1을 하나씩 잘 따라오셨다면 이해가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음미하시면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기본 이동평균선이 뭐 있죠? 5일선, 21선, 일봉상으로 따지면 21선, 61선, 121선 이게 기본 이동평균선이고 그 밖에는 201선, 241선 뭐 더 많이 추가할 수도 있긴 한데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일정 기간의 주가 변동 방향을 확인하고 현재의 주가 진행 방향과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미래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있습니다. 좀 음미하면서 들어보시면 그치, 맞아, 이거지,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추세 국면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추세는 어떤 게 있죠? 상승 추세랑 하락 추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정배열, 역배열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정배열은 주가가 맨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 이동평균선들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면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상승 추세라는 거죠. 상승 추세 국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역배열인 경우는 주가가 맨 아래에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이런 하락 방향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알면 역배열 그래 하락 추세로 들어가는구나. 하락 추세가 벌써 몇 개월이야.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현재 주가 진행 방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평선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기간을 횡보 국면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배열도 아니고 역배열도 아니고 주가가 이평선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횡보, 좁은 박스권이냐 넓은 박스권이냐, 기간을 좁게 했을 때 넓게 했을 때 다 달리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횡보 국면으로 진단 가능하고 또 추세 전환 국면도 확인할 수가 있죠. 횡보 국면에 있는 주식이 갑자기 거래 터지면서 딱 고개를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주가에 가장 민감한 이동평균선의 5일선이 뭐 이렇게 등락을 보이다가 주가가 딱 고개를 드니까 우상향으로 돌리는, 그러면 이동평균선 흐름을 보고도 5일선이 굉장히 빨리 따라붙네. 상승 기울기 봐. 야, 이거 횡보였는데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구나. 그쵸? 전환 국면. 반대의 경우는 하락으로 꺾이나? 하락 추세로 들어가나? 조심해야겠다. 그런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전환. 그런 전환 국면도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러 개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크기의 추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단위의 이동평균선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주가의 흐름에 따라 이동평균선들의 흐름이 변화될 것이고, 그쵸? 맨 처음에 선봉장의 맨 앞에 움직이는 애는 주가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동평균선들이 막 움직이는 거죠. 상승이냐 하락이냐, 상승 전환이냐 하락 전환이냐, 상승 각도가 가팔라지냐 완화되는 거냐, 계속 변화되는 거죠. 주가에 따라서. 그래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모습을 통해 유효한 매수와 유효한 매도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동평균선은 어떤 역할을 하죠? 지지선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저항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유효한 매수, 매도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평균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볼까? 이제는 분할 매도 해야 되겠다. 이동평균선 봐. 분명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래도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서 드렸는데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기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물론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죠. 주식에서 뭐 외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들으시면서 그치. 5일선, 스윙선, 이해가. 21선, 생명선, 오케이. 21선의 기울기가 현주가 흐름의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추세를 나타내지. 그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을 들으시고 주도주 혹은 관심 종목의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 복습도 되시고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OMA. 일봉상에서 보면은 5일선, 5일 이동평균선이고 주봉에서 본다고 하면 또 다른 거예요. 그쵸? 5주 이평선. 월봉에서는 5월 이평선. OMA.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에서는 일봉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쵸? 일본 기준으로 5일선은 단기 매매 선이고요. 스윙선이라고도 하죠. 5일선의 기울기, 현 주가 대비 5일선의 위치, 또 5일선이 다른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과의 관계 등을 살펴야 하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보통 일주일은 5거래일이죠.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수익 매매 시의 중요한 이평선입니다. 일주일은 5거래일, 5일이죠. 그러니까 5일선 일주일 이내에 중요한 이평선이 될 수가 있죠. 5일선의 중요함은 시즌 1에서도 매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주가의 움직임에 가장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는 기본 이동 평균선이다. 주가의 그림자이자 주가랑 친구다. 뭐 이 정도 말씀까지 드렸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이 내일
상승으로 돌아서는지 하락으로 돌아서는지 등도 계산해 봤었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쵸? 21선이 이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좀 하락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는 거 보니까 21선이 언제 우상향으로 전환되려나? 내일인가? 이런 것도 계산 가능하고요. 60일선도 마찬가지고요. 120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이 다 가능해요. 5일선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제 20MA 살펴보겠습니다. 21선은 심리선, 생명선이라고 하고요.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21선을 주요 지지선으로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깨도 크게 안 깨고요. 종가상 지킨다거나 그런 거죠. 21선의 기울기는 현 주가 흐름의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추세를 나타냅니다. 중요하죠? 방향성. 한 달은 약 22일이죠. 주말 빼고 약 한 30일인데 주말 빼고 8일 빼면 한 22일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충 크게는 그러다 보니까 약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의 흐름을 일봉 딱 차트를 켜서 일봉 흐름을 보잖아요. 21선 있죠. 그럼 21선의 흐름이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도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21선을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꼭 월봉으로 가야 월봉 한 달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일봉상에서도 21선을 보면서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 그래 요런 거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21선은 또 뭐죠?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쵸? 61선은 뭐냐면요. 61선은 중기적인 추세선, 수급선이라 불리죠. 시세의 연속성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기에 상승 추세, 하락 추세로 전환할 때마다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21선이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나타낸다고 하면 61선은 곱하기 3이니까 세 달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세 달은 뭐죠? 한 분기죠. 그쵸? 1년은 12개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일봉의 흐름을 보더라도 61선을 보시면 분기 흐름이 이렇구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21선 장기적 추세선이고 경기선이라고 하죠. 이것도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주식은 경기보다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6개월은 뭐죠? 반기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 반기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121선을 보면 반기 흐름이 이렇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봉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분기, 반기 흐름을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거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시험 문제가 있다면. 반기, 분기 흐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차트 보고. 뭐 없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쵸? 주식학개론을 들으신 분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응용 활용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차트 분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매매를 많이 해오신 분들, 또 요즘 주식 공부에 푹 빠지신 분들은 여기 이 내용대로 기본 이동 평균선을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은 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세요. 주봉에서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 월봉에서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 이동평균선을 지금 차트에서 바꿔보시면 일봉에서 바꾸거나 월봉에서 바꾸건 주봉에서 바꾸건
이 기본 이동 평균선을 바꾸잖아요. 예를 들어 주봉에서 바꾸잖아요. 일봉, 주봉, 월봉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기본 이동 평균선으로 바꾸려면 또 바꿔줘야 돼요. 주봉과 월봉이 또 이게 또 다르죠? 그러니까 손이 좀 가요. 좀 어쩌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솔직히 이게 개인 가해라고 하면 바꿔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활용 이동 평균선 말고도 아마 기본적으로 좀 차트와 좀 친숙하게 지내시는 분은 뭐 3MA, 뭐 3일선, 3주 이평선, 뭐 10MA, 11선, 또 41선 등등을 추가시켜 넣어서 보시기도 하고 많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요. 강한 종목은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여기 있죠? 5일선 있고 21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61선 있어요. 주가가 5일선이 깨져요. 그쵸? 그러면 주가가 21선까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죠. 그 사이에 11선에서 반등을 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21선이 깨져요. 주가가. 많은 사람들 61선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사이에 41선에서 반등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41선에서. 아마 매매 많이 해보시고 차트 친숙하신 분들은 엄청 많이 바꿔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예전에. 지금도 가끔 바꿔 보죠. 이러니까 기본 이동 평균선 가지고는 모든 게 설명이 안 돼요. 뭔가 실마리를, 뭔가 답을 시장에서 계속 찾으려는 분들께는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기본 이동 평균선만 그냥 이용하면 되죠. 뭐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주가가 정배열이에요. 상승하다 주가가 좀 하락해요. 그렇죠? 주가 아래 21선이 있고 그 아래 또 61선이 있겠죠? 정배열이니까 그렇겠죠? 위치 자체가. 그런데 21선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21선에서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61선에서도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61선을 깨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본 이동 평균선은 주식을 하는 이미 세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식을 하는 2천만 인구, 3천만 인구가 모두 보는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죠. 그럼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세력이 있어요. 제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는데 주식학개론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이동평균선이 2천만, 3천만 인구가 보는 이동평균선 그거를 가지고 세력들은 이용하겠죠. 그쵸? 예. 모든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석대로 교과서대로 움직이면 모두 수익이 나게 그쵸? 2천만 인구가 21선에서 반등 나온대. 21선에서 잘 샀다. 역시 반등 나오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수익이게 그쵸? 근데 주식은 생물이니까 절대로 정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정석대로 움직이는 구간이 있다면 나중에는 비상식적, 비정석대로 움직이면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면서 교훈을 남겨주겠죠. 야, 주식은 항상 너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야 라고 교훈을 주는 때가 분명 옵니다. 그쵸? 제가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요것을 추가시켜서 종목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한번 추가해 놓고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주봉에서 의미 있는 평균선. 한 달은 4주이기도 하고 5주이기도 하죠. 근데 보통 한 달은 4주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보통은요. 세 달은 13주예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13MA는 분기 세 달의 주가 추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배가 되는 이평선, 26주 이평선은 뭐죠? 6달. 반기의 주가 추이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알잖아요. 1년은 몇 주죠? 바로 나와야 돼요. 1년은 52주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년은 약 52주입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52MA, 52주 이평선은 1년의 주가 추이를 파악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럼 뭐죠? 곱하기 3, 52 곱하기 3, 156주 이평선은 3년 내 주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죠. 그렇죠? 그리고 260주 이평선은 60개월 등등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잠시 후에 봐볼 거예요. 몇 개만 좀 추가시켜 볼 거예요. 그 월봉에서는 뭐냐? 월봉 반기는 6개월이죠. 6개월의 주가 추이 파악 용이하죠. 그러니까 월봉에서 우리 보통 5MA 쓰잖아요. 5, 20. 근데 5도 중요하지만 5를 5에서 6으로 바꿔보자는 거죠. 그쵸? 반기는 6개월이니까. 그리고 월봉에서 1년은 12개월이죠. 그러면은 12평선 말고 21 이평선 말고 12 이평선으로 바꿔보자는 거죠. 그럼 그게 1년 주가 추이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니까. 그 곱하기 12, 곱하기 3, 36개월 이평선, 36MA를 넣어보는 것은 3년의 흐름, 60개월 이평선은 5년의 흐름.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기본 이동 평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놔두면 되는 거죠. 그렇죠? 120개월 이평선은 10년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이평선을 보시면 이제 기본 이동 평균선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동 평균선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나는 수박 겉핥기만 알고 있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봐볼게요. 이제 제가 주봉에서 이거 주봉이죠? 삼성전자예요. 이렇게 세 개를 바꿔봤어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5일선, 11선, 21선, 61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바꿨어요. 13주 이평선, 26주 이평선, 52주 이평선. 지금 주봉이에요. 변화를 줘봤다는 거예요. 어디가 눈에 띄죠? 보세요. 이게 기본 이동 평균선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한 상승 초반 봐볼까요? 상승 초반 여기. 하늘색 26주 이평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거 보이세요? 여기 동그라미?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봉에서 13MA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네. 그렇죠? 13MA. 그리고 여기서는 26주 이평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었었어? 이런 것들이 기본 이동 평균선에서는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이번 영상이 왜 중요한지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바꿔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겠죠? 그쵸? 이래요. 그리고 여기도 봐볼까요? 여기 13MA에서 이렇게 지켜지는 거 보이세요? 출렁거렸지만 종가가 지켜지는 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13MA에서 주봉에서 이래요. 그리고 저항으로도 여기 26MA에서 반등 나오다가 밀린 거 보이시죠? 여기도 지금 말씀드렸고,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3주 이평선, 26주 이평선의 초반 상승 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3개월, 6개월, 그러니까 보시면 한번 또
또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쵸? 주봉에서 13주 이평선은 뭐죠? 3개월. 26주는 6개월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3개월, 요거는 6개월이라는 거예요. 3개월 흐름, 6개월 흐름. 그러면은 주봉에서조차도 흐름이 3개월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구나. 6개월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주봉에서도 3개월, 6개월, 1년치 흐름을 알 수가 있다. 52주 이평선은 1년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같은 종목에서도요. 지금 상승 초반에서는 13MA, 26MA가 중요했잖아요. 근데 같은 종목에서도 이게 시기별로 중요한 이평선이 다르기도 해요. 그리고 종목마다 중요한 이평선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가끔씩 변화를 주면서 종목마다 좀 다르게 보면서 주봉 월봉에서도 바꿔주고 하면 분명 좋은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누구는 기본 이동평균선만 보다가 팔았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주식학개론을 이제 알게 되고 보신 분들은 13MA를 만약에 바꿔봤어요. 근데 여기가 지지될 수 있는 곳이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팔아도 나는 안 팔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본 이동평균선을 본 사람들은 괜히 팔았네. 근데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바꿔놓고 본 분들은 역시 내 예상대로 반등이 나오는구나. 이게 완전 차이가 틀려지는 거죠. 그쵸? 실전에서 누구는 손실, 누구는 수익. 물론 유연함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는 게 분명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저도 지금 가끔씩 바꿔보는데요. 매일은 아니지만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분명히 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쵸?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거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아시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 많으시기에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한 발짝 내딛는 게 정말 힘들죠. 근데 한 발짝을 내딛느냐 안 내딛느냐는 이게 결국에 나중에 결과가 엄청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월봉에서 바꿔볼게요. 월봉입니다. 월봉이에요. 월봉에서 6개월, 1년치 알 수 있는 3년치 흐름을 알 수 있는 6, 12, 36을 변화시켜 줘 봤어요. 그쵸? 또 어디가 좀 보이시죠? 보니까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쵸? 여기 60MA 말고 이 녹색 36개월 3년치 평균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곳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고, 여기도 보세요. 하늘색 12개월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12개월 이평선이잖아요. 그럼 누구는 그러겠죠? 10MA가 깨졌네. 20MA까지 하락하려나? 그런 가운데 12 이평선을 넣은 분은 여기서 설마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실전에서. 그리고 36 이평선에서 36개월 이평선에서 또 반등이 나와요. 지금 월봉이니까 지금 이게 큰 상승이 아닌 것 같지만 일봉으로 보면 한 6개월 상승한 거예요.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월봉. 그쵸? 이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봐보세요. 이거는 뭐 60MA니까 기본 이동 평균선이니까 많은 분들이 보는 걸 거고요. 네. 그리고 36MA에서도 등락을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반등이 나오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3년 평균. 3년 평균도 중요합니다. 월봉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3년 평균의 흐름을 알 수 있는 36 이평선, 이 이평선은 기본 이동 평균선 20MA와 60MA에 애매하게 위치해 있잖아요. 그럼 20MA를 깨졌으면 60MA까지 올려나? 그렇지만 36 이평선에서는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럼 어쩌면 누군가는 일반적인 분들을 참 속이기에 좋은 이동 평균선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평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쵸? 매일 종목을 고르시고 차트 분석을 많이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실전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이동평균선을 안 바꿔볼 수가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차트 분석을 많이 해보면은. 네, 그래서 많이 바꿔보셨을 거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평선 말고도 아마 어쩌면 본인만의 이동평균선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진짜예요. 있다니까요. 세상에는 분명히 남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아마 본인만의 이동평균선이 있으실 거예요. 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기본 이동평균선 말고도 여러 다양한 기본 이동평균선이 종목마다 중요성이 다를 수 있고, 한 종목에서도 시기마다 중요한 이평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 유연함에서 주식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는 것일 거고,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즐길 수 있게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내용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관심이 많은 종목들을 주봉에서 월봉에서 바꿔보시면 기본 이동평균선이 아닌 지금처럼 바꾼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구나. 내가 저기서 팔았는데 바꿔보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였네. 이런 것들 실전에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둑을 둘 때 복기를 꼭 해보잖아요. 그쵸? 복기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본인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식각개론 영상은 8월 30일 일요일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